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덕바입니다. 요즘 건설사 부도 소식이 오픈이 돼서 나오고 있지 않죠. 그만큼 조심스러운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살인자와 같은 아주 치명적인 전조 증상을 동반하는 현상이기도 해서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엔 골든타임 다 놓쳐버리고 아무리 응급조치를 취한다 해도 전혀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50년 이상의 건설 업력을 쌓아온 건설업체를 포함해서 상반기에만 그래도 상당히 업력이 굵은 곳들 3곳이 연달아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대로 회생이 불가능한 건설사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공식적으로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3곳입니다. 종합건설업체 1곳, 여기는 부산에 기반을 둔 곳이고요. 나머지 2곳은 전문건설업체 2곳인데 인천과 경기에 기반을 둔 곳이죠. 이 3곳 모두 잔뼈가 굉장히 굵은 업체여서 1971년도에 설립 기반을 둔 곳인데요. 이렇게 허망하게 건설사 파산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말로만 듣던 건설사 파산이 실제로 주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욱 이런 건설사 부도 같은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진짜 전조현상은 바로 건설사 폐업, 그러니까 셀프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셔터를 내리는 겁니다. 그냥 부도 처리 수순으로 가느니 차라리 업종 자체를 포기하고 손을 털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냥 아웃이 되는 겁니다. 1분기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무려 83건 정도 되죠. 심각한 건 전년 동기 대비 44건에 비해서 거의 80% 이상의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25% 정도 늘어난 지난해 447건 대비 558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기업적인 결과치죠. 지금 아무리 건설사에서 자금을 땡겨와서 새 아파트 짓고 분양을 해도 이거 완전히 팔이 낼리잖아요. 특히 지방 미분양은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선상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은 한아름인데 이게 거의 빚으로 일궈놓은 비즈니스라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건설사는 계속해서 수익률은 고사하고 두께가 더 한층 두꺼워지는 또 다른 빚을 쌓아가게 되니 정말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동산 경기 자체가 지금 확실하게 반등이라는 각을 세울 만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보이질 않으니 미분양의 공포는 이제 지방에선 완전히 천하통일한 악성 미분양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상황이죠. 어차피 올해 연말까지 집값 추세는 계속 긴 횡보를 보이게 될 거고요. 부동산 시장 자체의 혹한기는 정말 개나리꽃 한 송이도 피우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이유로 현재 미분양 증가 추세는 2월 7만 5천 가구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거 10만 가구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흔히 미분양 6만 가구가 심각한 수준인데 이 수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대로 이런 미분양은 LH에서 원가 이하에서 매입을 검토하는 단계로 매입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 미분양은 전혀 소진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 중소형 건설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형 건설사도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일걸요. 이젠 건설사 부도가 지방 건설사에만 국한된 얘기로만 나돌지 않게 될 겁니다. 당장 대형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평 1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유동 비율은 건설사의 지급 능력을 가리키는 지표인데 100 이하로 떨어지면 재무 건전성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대체로 모든 대형 건설사들이 2021년 대비 2022년 유동 비율이 전년 대비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롯데건설도 134에서 118로 떨어져 있고요. 정말 의외인 것은 SK건설이 유동 비율이 100 이하로 그 수치를 찍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도 97 수준에서 2022년 94로 더 떨어져 있죠.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 유동 비율이 마이너스로 훅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SK 에코플랜트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면 대체로 대형 건설사들 부채 비율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롯데건설은 2021년 142에서 264로 증가 추세,
그리고 또 복병이 등장하죠. 바로 SK 에코플랜트가 2021년도만 해도 572로 가장 부채 비율이 많았었습니다.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256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서열 2위에 들 정도로 대형 건설사 치고는 부채 비율이 눈에 거슬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젠 중소형 건설사만 위험한 게 아니라 대형 건설사도 재무 건전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충분히 부동산 PF 사태가 터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최근에 SK뷰에서 분양한 인도원자의 SK뷰 거의 3,000세대나 되는 분양단지였죠.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조차 미분양 사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허덕이고 있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지금 서울의 분양 완판 그림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후 부동산 PF 위기 사태와 맞닥뜨리게 되면 수도권 미분양 단지들, 특히 최근에 분양을 했거나 아니면 분양을 예정하는 단지들은 거의 억장이 무너지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대형 건설사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점차적으로 규모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 이제 대규모 사업권도 흔들리게 할 정도의 누적된 부동산 불황이라는 카운터 펀치를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체크를 이젠 아주 디테일하게 가져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아무 생각 없이 진입을 시도하셨다가 그냥 피박을 맞을 수 있는 뒤통수가 서늘한 위기가 이젠 개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영끌이라는 개인 디폴트의 위기는 이미 그 궤적에서 벗어난 거고요. 이젠 건설업 디폴트 위기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동성 자체가 꽉 막혀버리는 어느 시기가 오면 그냥 도미노처럼 넘어갈 수 있는 전체 구조적인 리스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늘 청약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야 한다는 말처럼 그냥 분위기에 묻어서 가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하나 따지고 체크하고 확인하셔서 제일 안전한 내 집이라는 교두보를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의 위기를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건설사 파산 또 터졌습니다. 정말 업력이 굵은 곳에서 그것도 50년 가까이 되는 것도 부도가 나네요. 이젠 정말 현실이 되어가는 분위기죠. 단지 중소형 건설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형 건설사도 충분히 위험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요. 덩달아 분양을 했거나 예정했던 대규모 단지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개인이나 건설사나 최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